자, 형합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합격의 을 보면, 자, 형합격은 형합 등록격이라고도 하며, 사주 내에서 관성이 없는데, 이 관성이 없는데, 시지가 형을 통하여, 그러니까 형출하여 지장간 속에 관성을 불러들여서 이 관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기격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형합격이나 합록격 있었죠. 형합격하고 합록격. 그럼 뭐냐면 합을 통해서 녹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을 통해서 뭔가 합을 통해서 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가령 계일일주가 갑인시인데, 자, 현재 여기에 뭐가 있냐면 관성이 없다는 거죠. 관성은 뭐죠? 무토죠. 무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형을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인과 형이 되는 건 뭐죠? 인사신 삼형이 있죠. 그래서 인사형, 여기 사가 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면 이 무토를 끌어내가지고 무게합을 한다는 거죠. 개수와 무게합을 끌어내서 무게합을 해서 정관하고 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지에 있는 인목이 사화를 형으로 끌어와서 사화 속에 있는 무토를 투출시켜서 이 일간 개수와 정관과 합을 하게 해줌으로써 관성이 없던 관성을 만들어줘서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인시에 계일이 갑인시에 출생하면 인목이 사화를 형하여 오고 사화 중에 병무가 재성과 관성이 된다. 자, 이 무토는 여기서 보면은 관성이 되고, 자, 이 병은 뭐죠? 재성이 되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끌어오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 사주가 재성과 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발달된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재성과 관성이 있어 옛날에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재성과 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개수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경우에만 이 형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특별한 이 사화 속에 이런 사주가 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있는 것처럼 기하게 되더라. 왜 그랬을까? 인해서 사의 형을 끌어내고 사 속의 무토를 끌어와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론을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그 이론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잡격 또는 외격은 굉장히 경우 수가 적죠. 그래서 명칭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고전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격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이론은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개수가 관이 없어요. 무토가 없는데 이 개수가 갑인시에 태어나면 요 인하고 뭐죠? 형을 하는 사화가 오게 되고 사화 속에 이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토는 뭐다? 관의 역할을 하고 병화는 재성의 역할을 해서 사주에 없는 재성과 관성을 끌어내온다 그 말이죠. 끌어내어서 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합록격과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 합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탐합, 충만 그랬죠. 합을 탐한이라고 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합을 먼저 하고 싶지 부딪히고 싶지는 않잖아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형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합을 하고 싶은 거지 형을 먼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합은 즐거이 하는 거고 형은 뭐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것을 끌어내오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형합격은 강제로 형하여 오는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계해, 계묘, 계요일생이 계해, 해, 묘, 유. 이 계해, 계묘, 계요일생이 갑인씨를 만난다는 거죠. 갑인씨를 만나서 성립된다. 갑인씨를 극제하는 경금이 있게 되면, 자, 이게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극하는 경우 오면 뭐 돼요?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갑인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이나 쉽게 신금이 있게 되면 뭐죠? 이거를 갑인목을 극을 하게 되어서 형합의 작용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뭐다? 이 형합격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 사주 명조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다. 그럼 뭐예요? 벌써 관이 있잖아요. 지금 관이 없을 때 관을 끌기 위해서 형합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으면 뭐예요? 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론을 구차하게 빌려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격이 이루어졌다가 이게 오면 깨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명제에 무기토가 있어서 토의 관살이 있다면 즉 무토와 사화는 전실돼서 파격이 된다. 전실됐다는 것은 채워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재성과 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토 기토는 뭐죠? 관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뭐죠? 사화는 교수 입장에서는 뭐죠? 이거는 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재성과 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사주에서 이런 게 있어버리면 이미 이런 것들을 끌어올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실되었다. 그래서 전실돼서 파격됐다. 파격이란 말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격이 돼서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필요한 게 와서 운에서 왔는데 필요한 것을 없어서 필요해서 이런 것을 각종 이론 뭐 합록격이니 형합격이니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운에서 막상 그렇게 오는데 격이 깨져버리고 필요 없다. 안 좋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필요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격에 집착한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경우는 형합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기토는 편관이 되어 노출되어 갑목을 합하여 파격된다. 기토가 오면은 갑기 합토. 자, 여기 뭐죠? 갑인시라고 그랬죠. 갑인시. 근데 뭐요? 갑기 합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갑목을 없애버리니까 안 좋죠.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의 7살인 기토가 갑기 합토에서 필요한 갑목을 끌어가 버리니까 안 되죠. 자, 형합격으로 성격이 되면 사람 됨이 청고하며 고관이 되고 이름이 나며 부귀를 누린다. 사주에 유축이 있으면 격은 더욱 좋아지고 부귀 명령에 호굴이 된다. 왜냐면 지금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유축 금국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화를 더 강하게 끌어올 수 있겠죠. 사주에 유축이 있으면 사화를 강하게 끌어오기 때문에 이 필요한 사화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형합격도 암합격과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을 불러들인 점. 그렇죠? 첫 번째가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 다른 말로 하면 재성이나 관성을 끌어들인다는 점. 그리고 정관만을 불러들인다는 점. 인사형뿐만 아니라 인신형도 있는데 인신충이죠. 인신충도 있는데 어느 것은 형하고 어느 것은 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관성 또는 사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인사형뿐도 있고 인신형도 있죠. 인사신 3명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합격의 고전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고전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고전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을 미리서